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2016년에 끝자락에 와 있는 요즘 올 한 해 이런저런 것들을 회상해보면서 부동산 시장 생각해보면 참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러한 열기를 잠재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러한 고민이 이어지실 텐데요. 이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알차게 채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짚어보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 부동산 시장 관련된 기사를 쭉 살펴보면은 네. 청약 이야기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에 있는 이 지역의 일반 분양 물량 중에 무려 86%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잖아요. 네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주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서울 지역은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택지 개발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내년도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또 11.3 대책에도 영향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또 우리가 100%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토지공사에서 지금 분양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도 지금 올 하반기에 준비됐던 지역들이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분양 시장이. 그래서 내년 물량이 지금 다소 이렇게 좀 많게끔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또 좀 주요 입지 지역이 신길 5구역이라든가 또 사당 2구역 이런 등등 여러 주요 지역들이 지금 내년에 또 공급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또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어떤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다소 좀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울러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수요자가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 그러면은 청약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은 좀 알토란 같은 물량들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잘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좋은 시장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 서울 분양 물량 관련해서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전망 들어봤고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시흥 건영 1차 아파트하고요. 네. 그 옆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중에서 매수 네. 고민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시흥동에 있는 건영 1차, 이 남서울 건영 1차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시흥동에 또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 두 개 다 몇 평형 생각하고 계세요? 건영은 29평이고요. 네. 무지개는 28평이요. 그럼 두 개 다 투자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주도 네, 네. 고민하시나요? 투자 네, 용도로만? 투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지금 질문 주신 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 두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네. 지금 실제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서 거주하세요? 대림동이요. 대림동이요.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나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무지개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건영 아파트가 시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뭐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도 알아보셨죠? 네. 예. 뭐 아무래도 무지개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죠? 네. 예. 이렇게 뭐 어떤 입지라든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 시세 형성이 또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이 시흥 지역 어떤 금천구 지역의 어떤 변화가 앞으로 많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쪽으로 뭐 하안동이라든가 철산동, 뭐 소화동 이쪽 지역에 어떤 주거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에 이 지금 독산동이라든가 아래쪽 시흥 이런 쪽들이 실질적으로 좀 그 주거 선호도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그 금천구청 역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개발 정비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무지개 아파트라든가 그 밑에 지금 건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좀 탈바꿈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재도 많고 또 지금 그 아파트들 중심으로 보면 시흥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또 신안산선이 또 이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예, 그런 어떤 교통 여건의 호재, 또 어떤 주변의 그 변화, 또 이 아래 구청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대한전선 부지의 개발 계획, 또 지금 현재 진행된 롯데캐슬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지금 1, 2, 3차가 다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독산동 그 금천 지역은 좀 핫한 어떤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차는 뭐 실질적으로 뭐 80년대 뭐 초반이기 때문에 남서울 건영도 지금 뭐 재건축 연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아시다시피 무지개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 어떤 지금 시세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어떤 사업지를 본다 그러면 사업 속도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파트는 대지 지분도 비슷하고요. 입지 여건도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어요. 28평, 29평이. 그런데 뭐냐면 무지개 아파트가 지금 조합 설립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앞으로 좀 재건축 사업이 어떤 식으로 또 사업 속도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지개 아파트 쪽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투자 가치를 갖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두 지역은 중층 단지에서 사실은 투자 가치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예, 대지 지분 같은 것도 좀 알아보셨죠? 그건 잘 몰라요. 그러세요? 재건축을 본다 그러면 연합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이 아파트의 대지 지분, 용적률 이런 걸 따져서 향후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일반적으로 중층 아파트들, 어떤 그 재건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좀 과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근데 요 두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업 속도로 놓고 봤을 땐 뭐 무지개 아파트 쪽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좀 그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무지개 아파트가 한 얼마 정도 걸려요? 지금 단계에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초기 단계는 뛰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좀 많이 있어요. 뭐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걸치거든요. 시공사도 선정하고 관리 처분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단계로 봤을 때는 뭐 한 30% 정도 선에는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아직 추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속도로 봤을 때 무지개 아파트가 좀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좀 더 뭐 이렇게 좀 넓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뭐 지금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래쪽으로도 조금 뭐 단지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좀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역하고 거리는 조금 멀어지지만 뭐 럭키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아시나요?
네네. 예,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 요 지역 중층 단지 중에서는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넓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네. 물론 사업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한 가지 팁으로 드리면 뭐 그런 데도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면 사업성이 네. 검토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지금 네. 이 지역은 한마디로 지금 무지개 아파트 빨리 가고 있지만 건영이나 뭐 이 럭키 지금 말씀드린데 이런 데들도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발품 팔아보시고요. 현재 두 가지 질문 중에서는 무지개 아파트 사업 속도 때문에 조금 이쪽이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어떻게 고민하시는 부분에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언제든 궁금하신 점 네. 있으신 부분은 전화 언제든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염창동 한강동화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현재 가격이 뭐 적정한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아파트가 좀 이제 오래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시려는 거예요? 예, 실거주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가격, 과연 매수해도 적정한 가격인지 또 추가적인 미래 가치도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여기 한강동화, 동화 2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 지금 몇 평대를 보세요? 40평대 아파트요. 40평이요. 지금 시세를 예. 좀 알아보셨나요? 이쪽 뭐 한 6억 정도 선 가나요? 지금. 예, 그 정도 선 조금 아래 뭐 이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5억대 후반에서 뭐 예. 6억 정도 하죠. 예, 네, 6억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 거주하시죠? 네, 예. 그래서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일단은 제가 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은 실거주 차원이라면 전 나쁘지 않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제가 왜 시세를 먼저 물어봤냐면 이 입지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지도를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한강변에 위치한 뭐 이런 입지를 봤을 때 그 정도 가격대라면 전체 한강 주변에 이 정도 가격대 40평대가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연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동화 아파트 1차라든가 한강동화 뭐 현대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입지면에서는 정말 뭐 한강 주변에 위치한 단지로서 아주 뭐 좋습니다. 이 40평대 같으면 한강 종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아주 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돋보이기 때문에 좋은데 반면에 지금 아시겠지만 중대형 아파트들이 서울 지역에서 조금 고전하잖아요. 일부 강남권 제외하고는. 예, 네네. 왜 그러냐면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 모든 대지 가격 대비 건축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은 거의 최저선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수요도 늘진 않지만 지금 현재 공급도 없어요. 중대형 평형은. 그렇다면은 실제 수요자끼리 거래를 하고 실제 수요자끼리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가격 상승 여건은 없지만 지금 최저선에 와 있는 이 정도 6억 선, 5억대 후반 이 정도 선에 한강변에 4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뭐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뭐 좀 더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조금 조정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11.3 대책 이후로 내년 시장 자체를 조금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하락 여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 2월 정도까지는 뭐 그 조금 관망세를 보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대형 아파트들이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가격이 여기서부터 또 막 급등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염창이라든가 가양 뭐 저쪽 넘어서 뭐 방화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형 아파트들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여기서 더 막 추가적으로 막 급등할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대형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는 단지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 1, 4분기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수하는 데는 지금 실거주 차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긍정적인 답변 받으셨는데요. 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뭐 훌륭한 실거주 투자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무료 세미나 일정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송사무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란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 4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신데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이주도 좀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별 전망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계신 곳 과연 괜찮은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신길우성. 20년 넘게 거주했어요. 아이고, 오래 와. 거주하셨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어떤 주거 이전에 어떤 변화를 지금 가져가시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지금 여기가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아파트가. 예. 그래서 별로 가격 상승도 없고 그래서 네네.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뭐 거의 이제 30년 돼가니까 재건축을 바라보고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지 네. 조금 이제 이거를 좀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요. 예, 지금 간단하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실거주로 오래 거주하셨는데 지금 뭐 여기 앞으로 향후 미래의 가치가 더 상승 여건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결론은 저는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아타는 것. 왜냐하면 지금도 최근 변화 가격 상승이 그렇게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물론 뭐 연차를 고려해서 재건축을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중층 단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조건 재건축 연한이 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은 있지만 여기가 지금 뭐 90년 전후로 뭐 조성된 게 아닌가요? 맞죠? 네, 네,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90년도에. 앞으로 뭐 재건축도 지금 뭐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보유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 먼저 그렇게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우성아파트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신길역하고 역세권에 네, 위치하고 네. 있고 네. 뭐 여의도권으로 진입도 굉장히 좋은 데고 네. 다 좋습니다. 근데 물론 연차를 고려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래쪽 신길뉴타운이에요. 네. 결국은 인근에 신길뉴타운 조성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뭐 지금 뭐 분양 열기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뭐 14구역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도 굉장히 잘 됐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신길 5구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이 너무 대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 옆에 대규모 신규 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그 우성 아파트 입장에서는 좀 좋은 호재는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영향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시간이 흘러도 수요층 자체가 신길 뉴타운이 점점 입주가 하는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이 인프라가 갖춰진다 그러면은 주거의 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길역 주변에 이 우성 아파트처럼 오래된 아파트들을 선호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층 단지의 어떤 대지 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사업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보유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가 좀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신길 뉴타운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풍역으로 해가지고 이 신안산선도 영등포 쪽으로 해서
여의도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성 아파트 신길역 주변으로 해서 이 어떤 좀 배제된다는 거죠. 그 교통 여건의 라인으로 봤을 때도 네. 물론 조금 시간은 뭐 앞으로 좀 중기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이런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교통 여건에 의해서 신길 뉴타운이 주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단지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보다 가격이 뭐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만약에 어떤 투자 목적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든지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포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예, 마포 좋습니다. 마포 굉장히 좋고요. 마포도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도 전반적으로 그 조금 오래된 아파트하고 신축하고 이 공급량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건하고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마포 쪽 지역은 아무래도 외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조금 견고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는 건 좋은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어디 좀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는 저희 세미나 때는 한번 오시게 되면 개별로 좀 상담을 드릴게요. 방송 시간상 좀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마포 쪽으로 옮기는 거 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네.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알아볼 이제 시기가 오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네. 좀 알아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딱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477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당동 사당 골든포레와 염창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중에 뭐가 더 나을지 청약 전략 좀 세워주세요. 면적은 소형이 좋을지 또 청약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을 좀 말씀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문자 보내오셨어요. 네네. 대표님 세워주시죠. 예, 뭐 일단은 시간 관계상 뭐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당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사당 2구역이네요. 네. 사당 2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분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염창동도 염창 1구역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둘 다 재건축 지역으로서 지금 올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분양 예정이었는데 아마 내년으로 이제 2월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 좀 관심이 좀 있는 지역인데 다만 이런 어떤 그 신규로 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인근 단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양가를 좀 정확하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지 않으셔서 모르겠고 또 염창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가가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아마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 분양가 자체를 좀 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 분양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면은 분양가하고 이런 거를 좀 한번 염두에 둬서 한번 청약을 하셔야 될지 마셔야 될지를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두 지역 다 염창 1구역 또 사당 2구역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말 11시, 오전 11시에 열리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1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랑이 되어 돌아오신 정영근 이사님, 오늘 네. 어디로 가보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곳은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해도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좀 만나기 힘든 그런 저렴한 매물을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호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면 역에서 정말 30초 거리에 있는 가까운 데를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원준 이사님은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 궁금한데요. 두 곳 준비하셨죠? 네, 2017년과 2018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한 두 지역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지역, 바로 개발 호재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자, 일단 역에서 뭐 2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질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되겠고요. 자, 다양한 개발지까지 바로 걸어서 300m 눈앞에 보입니다. 자, 개발지가 눈앞에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바로 사당동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번 주 또 아파트 청약이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 자, 이 지역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지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바로 이주 수요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초구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모두 흡수가 가능한 동작구 사당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하나씩 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볼 곳은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7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용두동의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이 용두동이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한 지역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방문을 해보신다면 아마 동대문구 내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2호선입니다.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 걸어서 도보로 2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용두역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그 홈플러스를 아예 역사 내에 갖추고 있는 그러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바로 역사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옆으로는 바로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 그리고 동대문구 보건소, 이 모든 것들을 끼고 있는 그러한 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에서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상당히 좋은 환경 갖추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KTX를 비롯해서 GTX, 향후에 GTX가 지나가게 되는 바로 이 청량리역까지도 도보로 8분에서 9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량리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이와 함께 다양한 개발지까지도 용두동에서 바로 청량리역까지 가는 길목에 모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두동에 있어서는 정비 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주변에는 다양한 재래시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월세 수익 다른 지역보다 5만 원씩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높은 월세 수익이 또 보장이 되겠지만 그와 함께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려대, 서울시립대, 그 이외에 이문동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 또 이런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있는 자녀분들이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끼리만 월세를 찾는 그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만큼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두동의 미래가치 좀 체크해 봐야겠죠. 개발 호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제가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청량리역에서 네. 수많은 개발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청량리 지역 자체가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청량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청량리 4구역이 되겠습니다. 588 홍등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 측에서 대규모 호텔을 비롯해서 주상복합 업무시설 약 3개 동, 50층 높이 건물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대규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곳 물건지에서 이곳까지 걸어서 약 400m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바로 동부 청과시장, 이곳 역시 이 청량리 4구역과 유사한 사업이 벌어지게 되겠는데, 동부 청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건지에서 바로 한 300m 앞에, 그냥 눈앞에 보입니다. 자, 이 앞에 펼쳐져 있는 도로에서 위쪽을 쳐다보게 되면 이 지역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개발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량리 4구역과 함께 동부 청과시장, 대규모 마천루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청량리역에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B노선과 C노선 2개 노선이 들어섭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바로 강남, 삼성동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장이 되는 한 노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강남의 접근성, 강남까지 차량 이용해서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 이 GTX가 들어설 경우에는 10분 안쪽으로 도달이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과 이 지역 집값의 차이 1억 이상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런 만큼 추후에 이 지역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가격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줄 만한 건물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좀 7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지는지 상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여름 정도의 네. 준공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바로 물건을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꼭 방문을 하셔서 입지랑 도면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 일단 건물 자체로는 바로 월세나 전세가 가능한 그러한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상 신혼부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내부는 좀 작은 평수의 투룸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금액의 월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월세 공실 염려를 좀 낮춘 그러한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풀 옵션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TV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CCTV 보안 시설 잘 갖춰져 있겠고요. 그와 함께 또한 무인 택배함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더라도 주변에서 상업을 이어가시는 시장 상인분들이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그러한 평형, 그런 옵션으로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 정보겠죠. 저희가 좀 전에 통시지로 준비해둔 가격 정보를 보니까 투자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가 2억에서 2억 500, 2억 1천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2,500만 원 전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월세 역시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 되겠는데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해서 월세 75에서 85만 원 정도, 그러니까 8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월세가 발생이 된다는 점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소액 투자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세대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좋은 입지에 좋은 땅에 건축이 될 건물입니다. 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8m 도로가 펼쳐져 있겠고요. 자, 1분만 나오면 6차선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주변에 다양한 관공서들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청계천도 바로 눈앞에, 바로 집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만큼 다양한 환경을 갖추고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안정적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두 번째로 가보실 곳은요,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1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8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3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방화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방화동의 뭔가 매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적인 여건 어떻죠? 네, 이곳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업시설부터 모든 부분을 제가 체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곳 지역은 우리나라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보고 있는데요. 이곳 지역, 특히나 신방화 역세권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발산이나 양천, 현교와는 다르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곡지구가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이제 2017년 하반기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좌측변에 있는 이 송정역이라던가 이 김포공항역, 그리고 신방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됐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 가격까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양천현교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유지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들어오는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여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죠. 일단은 마곡지구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과 가까운 쪽의 수익형 매물이라면 공략할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입니다. 일단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유는 아파트 대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항아리 상권이 바로 여기 신방화 역세권이거든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쳐보셔도 신방화 쳐보시면은 마곡지구 주변에서 가장 상권이 두드러지게 발전되고 있는 눈부신 속도로 빠른 지역이 이곳 역세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곳의 역과 가까운 쪽에 선점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생활 인프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3만 가구의 아파트 인구들까지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의 자리를 잡게 되는 수익형 매물이라는 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방화재정비 촉진지구도 좌측변에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은 모두 아파트 지역으로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를 할 시에 이제 중앙 지역의 임대차 인구 수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신방화 역세권이 저평가된 부동산에선 가장 1순위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앞에 또 학교들까지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입지면을 고려했을 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아주 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개발 호재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마곡지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권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좌측부터 우측까지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 모두 수익형 매물들의 공통사항이 마곡지구입니다. 왜냐하면 마곡지구 자체가 판교보다도 5배 큰 굉장히 큰 면적이고요. 일단 상암 DMC가 성공을 거두면서 10% 확장 공사에 들어갔죠. 거기에 발맞춰서 최첨단 도시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약을 고스란히 가져온 지역이 바로 이곳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약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입주가 모두 끝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쯤이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깁니다. 약 40만 명의 유동 인구수가 생기고요. 한 10만 명 이상의 상주 인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역세권 수익형 매물들은 임대가 자체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권역이라던가 그리고 강남권역까지 한 달에 연결되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여타 5호선 라인보다도 더욱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바로 9호선 같은 얘기인데 9호선 3단계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 이거 완공이 된다면 이제 송파권역까지 한다름에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업무벨트 라인은 죄다 깨고 있게 됩니다. 9호선 라인이 일단 마곡지구부터 여의도 그리고 강남 그리고 송파에 있는 잠실까지 한다름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권의 기본 기준 지하철 노선이 9호선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요. 이제 김포공항과 그리고 이 마곡지구 그리고 상암 라인까지 최첨단 도심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 완화로 인한 수혜까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마곡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 개발지구가 3지구가 되는데요. 일단은 역세권이면서 마곡지구 가깝고 그리고 또 아파트 대단지 속에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 바로 이 지역이 제가 선택한 여러분들 기준점 된 저평가되고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정보는 11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일단은 본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도 땅 자체가 가치가 높습니다. 3종 주거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8층까지 지어집니다. 8층 중에 6층 로얄층을 매물을 준비를 했고요. 3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개방감 상당히 뛰어나다, 막힘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앞이 가려지고 막히고 이게 중요합니다. 향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곡지가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가가 살짝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승무원들이나 김포공항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아직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적은 소액으로 이런 대단지 개발의 역세권에 30초 거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기회라 설명을 간략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 메리트 체크해봐야겠는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평가되어 있고 네. 저평가되어 있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천향교랑 흔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양천향교가 이제 거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가 2억 중반대 그 투룸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본 매물이 2억 300입니다. 차이 나는 게 4,700이고요. 이게 입주가 시작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보시면 조정 국면을 맞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3천 이상의 가격대를 보일 것이고요. 제가 보는 선은 같이 약보합세까지 포함을 해서 약 2억 4천에서 5천 정도의 가격대까지 2년 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 전세 놓고 투자할 만한 시세 차익용으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2, 3천에 월 7, 80 정도. 지금 현재는 임대가가 좀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 내후년도 다시 맞춰지는 2년 주기로 봤을 때 그때 임대가가 많이 높아질 거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가격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녔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강력히 추천하는 매물인데 남아있는 호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점이 유의사항이고 또 주변에 보시면 저평가된 부동산 역세권 얘기를 하면 뭐 송정 역세권, 김포공항 역세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상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선점된 지역이 상권이 굉장히 매머드급으로 커지는 게 많습니다. 주변 지역은 굉장히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변을 봤을 때 마구치고 다 돌면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제왕, 발산역인가 아니면은 저평가된 신방화 역세권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발산은 너무 비싸고요. 저평가된 부동산 잡아야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오늘 이사님께서는 투자금액 2,500만 원으로 뭔가 통일하신 것 같아요. 일단 동작구 사당동의 입지적인 특성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앞에서 먼저 소개해드렸던 네. 그 동대문구 지역, 동대문구 용두동과 이 지역 조금은 차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본인 투자 패턴에 맞춰서 찾아가야 될 투자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과 꼭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동작구 사당동이라는 지역, 자, 11월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두 가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강남 3구를 옥죄는 정책들이었었는데요. 자, 이 동작구 사당동 바로 서초구 옆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 강남 3구 옥죄고 있었던 만큼 이 지역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7호선 남성역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와 함께 이수역 4호선과 7호선 지나가고 사당역 같은 경우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죠. 자, 이곳까지도 모두 도보권역, 도보 10분에서 15분 내로 모두 도달이 가능한 그러한 동작구 사당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동작구 사당동, 특히 동작구가 좀 더 빛을 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잘 갖춰진 도로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멀리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야 될 경우 사실상 이 동작구 지역은 한 번쯤은 지나가 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 역시 뻗어 나가고 있죠. 자,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좀 멀리 갈 경우 서울대까지 다양한 대학교들 역시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다양한 도로망들과 생활 인프라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런 동네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적인 호재가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세 지역이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사실상 강남구의 접근성이 좋은 이 지역 더욱더 빛이 나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7호선 남성역에서 가까이 있는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7호선까지 이제 7호선 남성역까지 도달하는데 걸어서 4분에서 5분, 이 남성역에서 강남구 노년역, 7호선 노년역까지 도달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자, 바로 15분 내에 강남구 노년동까지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가치 좀 체크해 봐야겠죠. 개발 호재, 사당동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한민국의 부동산들이 다 강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격대가 올라가는 걸 그렇죠. 눈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지역 지금 일단은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바로 지하철 7호선이 가장 빨랐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바로 서리풀공원에 있는 장제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이 지역 이제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강남권까지 접근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 장제터널 자체가 2019년도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터널이 개통이 되고 추가적인 버스편이 마련이 된다라면 강남구 삼성동까지도 접근성이 한 번에 도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까지의 접근성, 지금까지는 지하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지상을 이용해서 빛을 보면서 강남까지 입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대규모 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투자하실 분들한테도 최고의 개발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사당동과 방배동에 있는 다양한 주택 재건축 지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곳 사당동이나 방배동, 현재 사당동 역시 아파트가 이번 주에 또 분양 예정이 되겠고요. 꾸준하게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고 특히 서초구, 방배동 역시 재개발들 6곳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주 수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요층들이 이곳을 찾아올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요층들이 찾아오고 도로 환경적인 이 도로망이 여건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함께 개발 호재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끊임없는 상권 개발이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에 있어서는 신혼집 또는 아니면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꿈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다양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는 건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 3월 준공 예정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에서 3월 정도면 공사 충분히 끝날 것으로 네. 예정이 되고 있고요. 3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3월에 결혼하실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개방감이 나쁠 수가 없다라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부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만큼 옵션도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곳은 내부 평수가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실면적 자체가 평수 환산했을 때 약 13평이 조금 넘어가는 크기입니다. 자, 가격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주변 부동산 돌아다녀 보시더라도 아마 이 가격대에 이 평형은 찾기 힘드실 거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옥상에는 개별 창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13평 플러스 알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굉장히